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31살 직장인이고 소방공무원 시험에 3번째 도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포기하기엔 자꾸 미련이 남는 게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불과 며칠 전에 고민 사연을 다뤘던 내용이죠. 이분이 이제 31살 직장인이고 직장을 다닌 지 5년 됐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을 뭐라 부르냐? 직장인 수험생이 그래요. 직장 병행 수험생.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좀 무리수입니다. 이거 자체가. 물론 직장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만 이제 전업으로 준비한 사람이에요. 전업 수험생. 그러니까 공무원 수험생활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을 직접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하루 왼전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양도 많고 봐야 되는 것도 많고 시간 할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제가 해봤을 때는 양이에요, 양. 얼마나 이제 많은 시간을 문제를 풀었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본으로 돌렸냐, 이 싸움이야. 근데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체력 소모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업으로 이렇게 수험생활 하는 분들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집에 오면 피곤하죠. 근데 피곤한데 체피해야 돼.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물론 직장 다니면서 수험생활에서 붙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 직장 다니면서 총 3번의 소방공무원 시험을 이제 응시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필기 합격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좀 분한데 앞으로 또 준비해야 되냐, 아니면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한 거니까 접어야 되냐. 전 이분한테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냥 접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님이라면 할 만큼 했으니까 접는 게 낫다. 이분이 뭐 직장을 그만두고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할 생각도 없어요. 직장도 뭐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직장이야. 그럼 굳이 막 공무원 시험 억지로 할 필요가 있을까, 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전국의 직장인 수험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수의 입장보다는 전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입장에서. 아무래도 직장인 수험생은 전체 수험생 중에 비중이 엄청 적으니까 객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인 수험생이 무조건 못 붙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 정도면 지금은 티오가 많이 줄어 남자도 직장 병행하면서 합격하기는 냉정하게 가능성이 희박해요. 하루 종일 절박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머리가 특출나지 않은 이상 그분들 못 따라잡지요. 3번째 도전이나 하셨는데 몇 점 차이로 떨어졌는지 영상 보진 않았지만 최소 2년 이상 하신 건데 3년 넘어가면 합격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일을 그만두시고 정말 절박하시게 하는 게 맞아요. 다시 도전하면 4년 차인데 4년 차부터는 일단 공부가 너무 질리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체력도 바닥나고 부모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모든 게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기에 미친듯이 해서 안되면 2년차, 마지노선으로 3년차까지 도전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맞는 말이셨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었어요. 이분도 아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분 같아. 일단 소방공무원 시험이 많이 어려졌습니다. 많이. 원래 소방공무원 시험이 이제 그래도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좀 만만한 시험 중에 하나였어요. 만만하도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지 그랬지만 타 직렬에 비해서는 좀 합격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한 7, 8년 전에 공무원 대량 채용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낮았어요. 그때는 영어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체력이 과락자가 많이 나와서 미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그때에 비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은 TO가 뭐냐면 채용 인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데 지원자는 늘어났어. 왜냐? 소방공무 이미지가 좋아졌거든요. 몇 년 상간에. 근무환경 좋아지고 워라밸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소방관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는 사람도 소방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거기다가 시험을 치는 응시자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붙기가 많이 힘들어졌죠. 거기다 문제도 엄청 까다롭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소방공무원 시험도 영어나 한국사가 있었거든요. 원래 5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소방공무원도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아마 과목이 바뀌었을 겁니다. 암기 과목으로. 이분도 이 3년 준비하신 분 다 아마 영어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영어가 있었으면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남자 수험생 중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경찰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소방공무원 예전 시험도 영어 과락 나와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영어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 와가지고 영어가 이제 인증제로 바뀌고 정식 과목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순수 암기 시험 하다 보니까 그냥 달달 외우면 되겠지라고 접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영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 과목 문제가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암기 과목은요 하다 보면 늡니다. 하다 보면 다 늘어요. 어차피 교재 다 똑같은 거 보고 기출 문제 똑같은 거 보잖아요. 강의 영상도 다 똑같은 거 본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재료 가지고 싸운 거기 때문에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일정 이상 성적 올라가요. 근데 그 안에서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조각하게 내는 거죠. 예. 뭐 출제되지 않은 것도 내버리고 아니면 문제를 좀 꼬아서 내버리고 그런 식으로 내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실력차가 많이 갈라지게 돼요. 오히려 더 붙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기가 약한 분들은 못 붙어, 이게. 기본기 약한 분들. 근데 그 기본기를 어떻게 다지냐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기본기 다지려면 많이 봐야 돼요. 기본서를 많이 봐야 돼요. 기본서를 많이 보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직장인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본기를 다지는 게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활 오래되면 기본을 좀 등한시합니다. 왜냐면 기본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기본 이론 같은 것들은 수험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 보통 이제 공무원 강의 기본적으로 들을 때 기본 수업부터 먼저 하거든요. 기본 수업. 기본 이론 수업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은 기본은 기본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좀 등한시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합격권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사연 제가 얘기할 때 이분이 뭐 컷타임 몇 점인데 몇 점차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보통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뭐 작년 컷타임 몇 점인데 몇 점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면 실제 커트라인하고 내 실제 점수하고 차이가 좀 난다는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일을 그만두시고 정말 절박하시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제가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직장이 만약에 별로 좋은 직장 아니면 뭐 직장 그만두고 할 수 있겠죠. 왜냐? 이 정도 직장은 또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급여가 괜찮고 굉장히 나쁘지 않은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 직장 수준이 안 좋았으면 진작 일 그만두고 나와서 했겠죠. 근데 그 직장을 안 그만두고 계속 꾸준하게 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다닌 직장이 그렇게까지 나쁜 직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접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우유부단하죠,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잡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예.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둘 다 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뭐 합격하기도 마음먹었으면 다른 건 포기해야지. 근데 이분 같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둘 다 잡으려고 하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뭐 직장인 수험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뭐 사정은 알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도 알 겁니다. 자기들이 불리하고 학교가 쉽지 않다는 거. 근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리고 이 공무원 수험이라는 게 절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신이 많이 피폐해집니다. 정말 피폐해져. 네. 이 사연을 보낸 사람도 아마 한 3번 떨어지고 나니까 좀 멘탈이 많이 좀 깨져 있을 겁니다. 절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래서 마음 잡고 딱 빡세게 준비해서 단시간에 끝내야 돼. 네. 공무원 시험 오래 해서 멘탈이 좋아진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뭔가 피해의식과 패배의식 같은 게 좀 많이 좀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자전을 많이 맛보다 보니까 시간 낭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정상적인 어떤 좀 마인드를 가지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절대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실 거면 전념하세요. 전념. 예. 그냥 공부에만 딱 빡세게 준비해서 작정하고 준비해서 예. 웬만하면 시험 기간 길게 끄지 않고 빨리 붙고 나가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